함수라는 단원도 조금 너네가 좀 많이 어려워해. 왜 어려워하냐면 그냥 함수가 함수지 왜 어렵냐라고 하겠지만 니네가 알고 있는 그 함수의 느낌이랑 달라. 여태까지 너네가 보통 함수를 얘기하면 보통 그래프잖아. 1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니? 2차 함수 꼭점 찾아서 어떻게 그리니? 막 이거였잖아. 그치? 근데 이제는 정확한 함수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좀 이제 얘기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좀 어려워. 좀 낯설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그래프만 그리면 되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함수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데, 그래서 함수라는 걸 좀 설명을 하려면 대응이라는 걸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되고, 대응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집합과 명제에서 집합을 하나 좀 가져와야 돼. 근데 집합을 가져올 때 우리가 보통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져오면 그냥 동그라미처럼 그리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대응 함수에서 얘기할 때는 보통 집합을 약간 길쭉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 X라는 걸 하나 가져올 거고 집합 Y라는 걸 또 하나 가져올 거야. 그때 예를 들어 X의 원소가 1, 2, 3이 있고요. Y의 원소는 3, 4, 5, 6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때 너네한테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대응은 이런 거야. 내가 X에 있는 집합의 원소에서 Y에 있는 집합의 원소까지 연결하는 요거를 우린 대응이라 그래. 그래서 얘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 1은 4에 대응된다 라고 해주면 돼. 1은 4에 대응된다 라고 해주면 돼. 이런 걸 대응이라고 할 거거든. 그럼 뭐 예를 들어 2는 3한테도 이렇게 화살을 쏘고 2가 5한테도 이렇게 화살을 쏘잖아. 뭐라고 하면 되냐? 2는 3에도 대응되고 2는 5에도 대응된다 라고 하면 돼. 이게 대응이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3은 뭐 예를 들어 또 4를 쐈다고 해보자. 그래서 3은 4에 대응된다 라고 하면 되거든. 이런 것들을 우린 다 대응이라고 할 거야. 대응이라는 건 X에서 Y 쪽으로 화살을 쏘는 그 화살 하나하나들을 대응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근데 이런 대응들 중에 이런 관계 중에 얘를 함수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모든 애들이 쏴야 되고, 두 번째, 한 번씩만 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살을 쏘는 입장은 일단 X거든. X에서 Y로 화살을 쏠 거야. 근데 모든 애들이 화살을 쏴야 돼. 일단 모든 애들이 쏘긴 쐈지. 그치? 근데 한 번씩만 쏴야 돼. 그치?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못 불러. 왜? 얘는 2가 두 번 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지웠어. 이렇게만 냅뒀다고 해보자. 자, 그럼 볼게. 요런 대응 관계는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얘도 안 되는 거야. 왜? 모든 애들이 쏘지 않았잖아. 그치?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함수라는 건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쏴야 되기 때문에 2가 예를 들어 얘한테 쐈어. 그럼 이건 함수인 거야. 그럼 대응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겠지. 그치? 이런 건 함수라고 할 거야. 그래서 함수라는 건 X 쪽에서 Y 쪽으로 화살을 쏘는 그런 대응들 중에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쏴서 완성이 되면 걔를 함수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때 그 함수를 우린 얘를 X에서 Y로 화살을 쏜 거잖아. 그래서 얘를 X에서 Y로의 함수 F예요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냥 이제 좀 낯설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통 X에서 Y로의 함수 F라고 할 거고 항상 X에서 Y 쪽으로 화살을 쏠 건데 이때 이 화살을 쏘려고 하는 이런 놈들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정의역이라고 할 거야. 정의역. 화살을 맞으려고 이렇게 준비한 애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공역이라고 할 거야. 공역. 그때 실질적으로 화살을 맞은 애들 있잖아. 요 3, 4, 5. 요 실질적으로 화살을 맞은 애들 얘를 뭐라고 할 거냐? 얘를 치역이라고 불러줄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정의역, 공역, 치역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집합인 거야. 아까 내가 출발이 집합이었죠? 정의역은 집합 X인 거고 공역은 집합 Y인 거야. 그 중에 화살을 맞은 이런 놈들을 우린 치역이라고 할 거야. 그 치역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함수값이랑 똑같은 거야. 이게 좀 낯설겠지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야. 너네가 야 1이 4에 대응된다. 2가 3에 대응된다. 3이 4에 대응된다 하면 니네가 낯설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1이 4에 대응된다라는 걸 F1은 4예요 라고 쓰면 돼. 이건 너네 지금 보여주려고 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야. 그냥 이렇게 표현할 거야. F1은 4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F2는 3이에요. 얘는 뭐야? F3은 4예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냥 이게 함수값인 거야. 그치? 너네 fx를 함수값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선택받은 요 값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함수값이라고 한다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면 잘 봐.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일단 대응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x의 원소에서 y의 원소로 짝을 짓는 거래. 연결하는 거. 화살 쏘는 걸 우리는 이제 대응이라고 할 거다. 그 대응 관계들 중에 얘를 함수라고 논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모든 애들이 한 번씩 화살을 쏴야 돼. 모든 애들이 쏴야 되는데 누가 안 쐈어. 그럼 함수가 아니야.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쏴야 되는데 누가 두 번 쐈어. 그럼 함수가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쏘고. 그래서 당연히 뭘 기준으로 보면 되냐? 정의역을 기준으로 봐주면 돼.
정의역을 기준으로 모든 애들이 한 번씩 쐈네? 그럼 함수인 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얘네들이 4, 4 겹쳤는데요? 그건 상관없는 거야. 그지?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쏘면 얘가 함수다. 그래서 함수라는 거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그때 우리는 여기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읽을 거야. x에서 y로의 함수. 표현은 f는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이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게 될 겁니다. 그때 화살을 쏘려고 하는 애들, 화살을 쏴야 되는 애들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정의역. 화살을 맞으려고 준비한 애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공역. 그 중에 실질적으로 화살을 맞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할 거고 걔를 함수값이라고 해주면 돼. 알겠지? 요게 이제 정확한 이제 함수의 뜻이야. 알겠지? 이런 걸 이제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그때 정의역, 공역, 치역은 당연히 집합이라는 거. 그럼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치역은 공역 중에 실질적으로 화살을 맞은 애들이겠지. 그래서 이 치역은 당연히 이 공역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 너무 당연한 거지, 맞지? 그래서 갑자기 여기 뜬금없이 막 7이 화살을 맞을 수는 없잖아. 그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지? 이런 걸 이제 우린 대응 중에 함수라고 한다.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어서 가보면, 자, 그럼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함수에서 보통 니네가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 보면 이런 거 이제 함수라고 한다 했잖아. 그럼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면 너네가 예를 들어 어떤 fx라는 함수가 x제곱이라는 함수고 어떤 gx라는 함수가 절대값 x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니네 이 함수식이랑 이 함수식은 서로 같은 식이야? 다르지. 그치? 실제로 이 함수랑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서로 다른 함수일 거야. 실제로 니네 이 함수는 2차 함수인 거 알잖아. 얘는 기준이 꼭지점이 얼마야? 0,0이면서 아래로 볼록하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죠? 그지? y는 x이고. 그지?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그려? 너네 절대값 함수 그리는 거 아직 안 배웠지? 그지? 근데 절대값 그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절대값 보이면 보통 뭐 한다고 했죠? 범위를 나누는 거죠. 그치? 제곱. 그치? 얘는 제곱하면 y도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제곱하면 안 돼. 우리가 함수는 y는 꼴로 정리할 거니까. 얘는 뭐 할 거냐? 범위를 나눠서 풀 거야. 원래 우리가 절대값이 보이면 기본적으로 범위 나눠서 푸는 거 맞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얘가 x가 양수일 때랑 x가 음수일 때로 나눌 거고 등호는 아무 데나 한쪽에다 붙여줄 거야. 그럼 x가 양수라고 해보자. 그럼 이 절대값은 어떻게 풀리는 거야? 그대로 풀리는 거야. 그치? x가 음수라고 하면 이 절대값은 어떻게 풀리는 거야?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로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를 그리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x가 양수일 때와 x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그려주면 돼. 이거는 내가 아마 너네한테 몇 번 한 적 있을걸? 아마 한 적 있을 거야. 거기서 2차 부등식 그런 데서. 가볼게. 잘 봐.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려면 어떻게 생겼냐? 원래 x가 양수인 부분은 그냥 y는 x 그래프를 그리래. y는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지. 그지? 근데 난 x가 양수일 때만 볼 거라며. 그럼 여기 부분은 지워지고 여기 색칠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지? 이어서 x가 음수인 부분을 뭘 그리래? y는 마이너스 x를 그리래. y는 마이너스 x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길 건데 음수인 부분만 그려야겠지. 그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누가 봐도 얘랑 얘랑은 모양이 어때? 다르잖아.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은 함수라고 말 못하잖아. 그지?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런 거야. 내가 여기서 어떤 x집합의 값을 원소를 마이너스 0, 1이라고 하고 y집합을 걔도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때 내가 이 정의역에서 이 공역으로 화살을 대응시키겠대. 그러면 이 f랑 g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거야. 마이너스 1, 0, 1. 얘도 마이너스 1, 0, 1. 자, 얘도 봐봐. x에서 y로의 함수 g가 이렇게 생긴 거야. 마이너스 1, 0, 1. 얘도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때 대응을 한번 구해보면 잘 봐. 얘 대응을 한번 가볼게.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실제로 fx는 뭐가 나와? 1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얘 마이너스 1이 1에 대응되는 거야. fx는. 자, 이어서 f0은 0 집어넣으면 뭐 나와? 0 나오겠지, 함수값이. 그래서 얘는 0에 대응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얘도 1에 대응되는 거지.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이런 대응이 되는 거야. 자, 물어볼게. 얘 함수 맞아? 함수 맞아. 왜?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화살 쐈으니까. 얘 함수 맞습니다. 이어서 얘도 가볼게. 야, 얘도 봐봐. 이 함수야. g라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1 얼마야? 1인 거지. 얘도 얘한테 대응되는 거야. 그럼 절대값 0은 얼마야? 걔도 0한테 대응되는 거지. 그럼 절대값 1은 얼마야? 걔는 1한테 대응되는 거네. 얘도 물어볼게. 얘 함수 맞아? 함수 맞다고. 왜?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쐈으니까.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 맞는데 이 대응 관계를 보니까 둘이 어때? 똑같죠? 완벽히 일치하지? 그럼 얘네들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식이 똑같아야 서로 같은 함수인 건 꼭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식이 똑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인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야, 식이 같으면 당연히 서로 같은 함수지. 근데 식이 달라도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대응이 완벽하게 똑같으면 돼.
간단하게 말하면 정의역, 공역도 다 같아야 되고 그 대응이 되는 함수값, 치역까지 다 같아야 돼. 그럼 서로 같은 함수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함수가 서로 같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다른 함수일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식이 당연히 똑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인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보통 이제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그냥 똑같다라고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때 이 함수를 볼 때 보통 식을 볼 때는 우리가 원래는 보통 이제 x에 대한 조건은 정하지 않잖아. 그냥 모든 x를 다 보잖아. 얘 2분의 1 집어넣은 거랑 얘 2분의 1 집어넣은 거랑 다른 거 알잖아. 그치? 그렇게 뭔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보면 분명히 다르지만 내가 정의역을 뭔가 제한하는 순간 서로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 좀 주의해주면 돼. 그게 서로 같은 함수야. 그럼 이어서 함수의 그래프도 가보자. 그럼 함수의 그래프도 니네가 너무 당연하게 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이런 게 그래프 아닌가라고 생각할 거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함수의 그래프는 있잖아. 요게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는 정확한 뜻은 점들의 집합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집합 A가 x, y인데 그 x, y가 뭐 예를 들어 y는 뭐 2x-1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대. 자, 요걸 있잖아. 우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그래프라고 해. 원래 정확한 그래프의 정의는 여기서 이제 너네가 조금씩 온라인 생길 거야. 이 그래프의 정의는 정확히 얘기하면 점들의 집합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집합으로 생각을 해보자. 얘는 원소가 누구냐면 x, y가 원소인 거야. 그지? 근데 그 x, y에 대한 조건은 뭐래? 요걸 만족한대. 그럼 그 말은 얘는 x에다 예를 들어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y는? 1 나오겠죠? x에다 2 집어넣으면 3 나올 거고요. 3 집어넣으면 5 나오겠죠. 이런 놈들이 요 집합인 거야. 이 집합의 원소는 무수히 많겠죠. 내가 1, 2, 3만 집어넣었지만 실제로는 1.1, 1.2 이런 거 다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그래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한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좌표 평면에 그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얘를 좌표 평면에 그려보면 얘는 1 집어넣으면 1 나오네. 얘는 2 집어넣으면 3 나오네. 얘는 3 집어넣으면 5 나오네 라고 해서 걔를 그린 거야. 그치? 근데 그거를 1, 2, 3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1.1, 1.2 이걸 다 집어넣다 보니까 모양이 어떻게 돼? 이게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라고 부르는 건 맞아. 얘도 그래프라고 하는 건 맞아. 근데 정확한 그래프의 정의는 이거야. 점들의 집합. 알겠지? 실제로 수학에서 말하는 그래프의 정의는 이건데 그 그래프를 한눈에 보기 쉽게 좌표 평면에 그린 이것도 그래프긴 해. 실제로 이게 언젠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 어떤 다음 막 식을 준 다음에 막 문제가 나온 다음에 다음 그래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었어. 근데 애들이 그래프를 구하시오라니까 다 요걸 그린 거야. 근데 실제로 그래프를 구하시오 하면 이걸 써야 되거든. 그래프의 정의가 원래 정확히 이거니까.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그려버린 거야. 그래서 다 틀려버렸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막 구분하진 않거든. 얘도 그래프, 얘도 그래프라고 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조금 너무하긴 한 거긴 해. 그걸 막 이렇게 일부러 그걸 냈다라는 게 좀 너무하긴 한데 정확한 그래프의 정의는 이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 보면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여기 나와 있을 거야. 어떤 x에 대응하는 함수값 fx를 순서상 x, y, fx를 y라고 하는 거 맞죠? 그래서 x, y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집합 x, y는 하고 그 x는 어떤 정의역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지. 나는 얘는 모든 실수라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뭔가 정의역이 주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보면 좌표잖아. 좌표 x, fx 점들의 집합을 우린 정확히 그래프라고 할 거야. 근데 그 그래프를 우리가 눈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나타내면 이거 그냥 좌표 평면에 그린 그래프. 근데 정확한 그래프의 뜻은 이거라는 거야. 알겠지? 이걸 우린 그래프라고 한다.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고 너네가 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좌표 평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고 얘가 진짜 함수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해 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거든. 너네 이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도형 중에 처음에 점 배웠죠. 두 번째 직선 배웠잖아. 그 다음 원 배웠고 맞지? 그 직선에서 니네가 직선을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불러도 되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되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되고 1차 함수라고 불러도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다음 단원 원의 방정식 있잖아.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원 함수라고 불러? 이 새끼는 함수라고 안 부르지. 그지? 얘는 함수로 바꿀 수가 없어서 함수라고 안 부르는 거거든. 왜 그런 거냐면 잘 봐.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얘가 원의 방정식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여기 예를 들어 요 선이 x는 1이라고 해봐. 그럼 요 점은 1,2고 요 점은 1,-2일 수 있잖아. 원방이면. 그지? 그럼 얘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잘 봐. 얘는 정의역 x에 뭐 1, 2 뭐 이렇게 있대. 정의역 y에 걔도 1, 2 뭐 이렇게 있대. 그때 얘는 어떤 대응이 되는 거냐면 얘는 1 집어넣으면 1이 2한테도 쏘고 미안 여기 -2로
1이 마이너스 2한테도 화살 쏘는 거야. 그치? 1 집어넣으면 2도 나오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도 나오는 거지.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만 봐도 아니잖아. 왜? 함수에 아까 조건이 뭐라 했어? 함수를 정의하려면 뭐 해야 돼?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화살 쏴야 돼. 근데 이 새끼 두 번 쐈잖아. 이 새끼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세로선을 그어보면 돼. 얘처럼 세로선을 그었는데 그 그래프와 2점 이상에서 만난다?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얘 봐봐. 얘는 직선이지. 내가 어떤 세로선을 긋든지 뭐야? 함수값이 하나씩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얘는 그래프 함수인 거야.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어. 또 가보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 알지? 얘를 2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세로선 그으면 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 다음 나중에 배운다고 했는데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얘도 마찬가지로 세로선 그으면 어떻게 돼?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곧 배울 거거든. 이렇게 생긴 것도 배울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얘도 무슨 모양이냐면 2차 함수를 약간 꺾어놓은 모양이거든. 나중에 배울 거야. 얘도 보면 세로선 그으면 어때? 2점에서 만나지. 얘는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근데 얘는 뭐라고 부르냐? 포물선의 방정식 정도로 불러도 돼. 왜냐면 2차 함수를 2차 함수라고도 부르지만 모양은 포물선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으로 부르는 건 돼. 근데 2차 함수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야. 왜? 함수가 아니니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그 그래프 도형에다가 세로선을 그어보면서 교점이 몇 개인지 판단하면 돼.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건데 좀 이따 내가 하나 뭐 가르치면 가로선도 구해야 되거든. 그럼 세로선, 가로선 왔다 갔다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알겠지? 정확하게 기억해놔.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그래프에다가 세로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인 거야. 2점 이상에서 만나면 뭐야? 함수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주면 돼. 알겠지? 요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요런 걸 이제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함수의 뜻이 이제 뭔지는 대충은 좀 알아야 돼. 요 정도로. 함수는 아까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화살을 쏘는 거고 그 대응 관계들 중에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화살을 쏘면 걔가 함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울 거야. 맨날 그래프만 그리다가 정확한 함수의 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낯설어. 몇 번 하다 보면 근데 좀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럼 이어서 자 이제 함수가 뭔지는 알았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보통 너네가 대표적인 함수를 생각하면 뭐 1차 함수, 2차 함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배우는 함수는 요 네 가지.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항등 함수, 상수 함수. 요거를 좀 대표적인 함수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를 먼저 좀 가르쳐 볼게.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자, 1대1 함수가 뭐냐라고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거든. 잘 봐. 예를 들어 X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 걔 원소가 예를 들어 1, 2, 3이라고 해보자. Y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 걔 원소가 1, 2, 3, 4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때 X에서 Y로의 대응을 F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때 내가 여기서 혹시 너네 요즘은 내가 잘 모르겠네.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뭐지? 나는 솔로? 아니면 뭐 있지 요즘? 아씨 그 뭐지? 내가 그걸 안 봐가지고 내가 그런 거 잘 안 봐가지고 그 뭐지? 아주 유명한 거 무슨 지옥? 아닌가? 아이씨 모르겠다. 하여튼 뭐 이렇게 아이씨 뭐 이렇게 뭐야 씨 그 뭐냐 생각이 안 나네. 솔로 지옥 맞나? 솔로 지옥 맞아? 아이씨 그럼 얘기해 주면 되잖아. 솔로 지옥 같은 거 보면 남녀가 이렇게 짝을 짓잖아. 그지? 남자 팀 여자 팀 해가지고 막 서로 이제 좋아하는 사람 막 짝대기 하고 이럴 거 아니야. 너무 옛날 방식인가? 어쨌든 그런 거. 그치? 그래서 내가 이 대응을 그 남녀의 그 솔로 지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얘가 남자고 얘가 여자라고 생각해봐. 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 애를 고른 거야. 그럼 얘가 얘를 만들었어. 얘 좋대. 근데 얘도 누가 마음에 드는지 했더니 얘도 얘 좋대. 보통 이런 관계가 나오면 우리가 뭐라 그래 얘를? 삼각관계라고 하잖아. 맞지? 너무 옛날 얘기인가? 삼각관계라는데 얘가 지금 어떤 느낌인 거냐면 2대1로 좋아하는 거잖아. 1대1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치? 이런 건 당연히 1대1의 느낌이 아니야. 1대1이라는 건 그 X값에 따른 Y값들이 하나씩 딱딱 이어지는 게 1대1의 느낌이야. 그래서 얘는 얘를 좋아하는데 그럼 난 얘 좋아해 라고 하잖아. 그럼 1대1인 거야. 그럼 얘도 얘 좋아해. 그럼 얘도 1대1인 거야. 그래서 1대1이라는 건 모든 애들이 한 명씩한테 이렇게 화살을 쏠 때 겹치는 게 없으면 걔가 1대1인 거야. 오케이? 이런 게 1대1이야. 되게 별거 없지, 그지? 이런 거 1대1이라고 한다. 근데 얘를 1대1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아쉬운 애가 있지 않아? 얘가 좀 불쌍하잖아. 그지? 얘가 좀 불쌍해서 보통 이제 뭐 하냐면 제작진에서 그 맥이라는 애를 좀 데려오잖아. 그지? 그래서 남자 맥이를 한 명 데려오는 거야. 근데 마침 이 남자 맥이가 얘가 좋대. 그럼 모두가 지금 1대1인 거지. 그러면서 완벽하잖아. 그치?
왜? 얘는 지금 못 받은 애가 없는 상태로 모두 1대1이 완벽한 상황이지.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할 거냐?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할 거야. 다시 한번 1대1과 1대1 대응의 차이는 뭐냐면 1대1이라는 건 모든 x값이 y값에 하나씩 연결되면 1대1 함수야. 근데 선택 못 받은 애가 있어도 돼. 요게 1대1 함수야. 근데 여기에 누군가 한 명이 추가되면서 모든 애들이 한 명씩 화살을 쏘면서 모든 애들이 선택을 다 받았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근데 얘가 1대1인지 1대1 대응인지 너네한테 얘가 지금 보면 1대1 함수 맞거든. 얘가 1대1 함수인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함수가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이다 이런 식으로 너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줄 거야. 보통 어떻게 할 거냐면 기호로 얘기를 할 건데 요 놈들 하나하나들 예를 들어 x1, x2, x3라고 하고 얘를 y1, 얘가 y2, y3, y4라고 한번 해보자. 얘가 만약에 1대2 된다라는 걸 보통 이렇게 맨날 그림으로 그려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기호로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거야. x1과 x2가 다르면 x1과 x2가 다르면 fx1이 뭐야? 요 함수 f에서 x1이 선택한 함수값. 그치? 과 fx2가 뭐야? 요 함수 f에서 x2가 선택한 함수값. 이 다르면 얘가 1대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명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x값이 다르면 걔네들이 선택한 y값도 다른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이 달라. 남자 출연자가 다르잖아. 그럼 걔네들이 선택한 여자 출연자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1대1 함수라고 할 거야. 알겠지?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 매기가 등장해서 여기 4가 등장했어. 4가 마침 3을 딱 선택을 해버렸어.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1대1 대응이라고 할 거지. 만약에 얘가 선택하기 전까지는 얘가 선택 못 받은 애가 있는 거잖아. 이것과 얘가 모두 선택을 받았대. 지금 요 놈과 아까 그 놈의 차이는 뭐냐면 얘네들은 원래 화살을 맞기 준비한 공역인 거지. 그때 아까는 이렇게 됐을 때는 공역과 선택을 받은 치역이 서로 달랐잖아. 근데 매기가 등장하면서 얘를 쏴버리면 공역과 치역이 어때? 같아지지. 그래서 이런 거야. 1대1 함수를 만족을 하면서 만약에 얘 선택 받으려고 준비했던 그 공역과 그 치역이 같아지잖아. 치역이 아까 뭐였어? 선택 받은 애들. 선택 받으려고 준비한 애들이 모두 다 선택을 받잖아. 그럼 걔는 뭐가 되는 거야?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걔는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거야.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x값에 따른 y값이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그게 1대1 함수야. 그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는 건데 그 1대1 대응을 만족하려면 모든 x값들이 모든 y값에 하나씩 쏘면서 1대1을 만족하면서 모든 공역이 치역이랑 똑같아야 돼.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상황이어야 돼.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면 1대1 대응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다시 한 번 더. 1대1 함수라는 건 모든 x값에 따른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거야.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건 모든 x값에 따른 y값이 하나씩 대응되면서 소외받은 애도 없는 거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거야.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네 라고 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1, 2, 3, 2 있어. 1, 2가 있어. 얘가 얘한테 쏘고 얘가 얘한테 쏘고 얘가 얘한테 쐈어. 이거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 맞지? 공역은 1, 2. 치역도 1, 2. 얘 1대1 대응이야? 아니지. 왜? 1대1이 아니잖아. 그치? 1대1 대응을 논하려면 일단 1대1 함수 안에 있어야 돼. 알겠지? 그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대1 함수라고 한다. 알겠죠?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하고 요걸 우리는 1대1을 나타내는 기호야. 그래서 x값이 다르면 그에 따른 y값이 다르다. 요게 명제거든. 뭐뭐이면 뭐뭐이다.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그럼 이거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뭐뭐가 아니면 뭐뭐가 아니다래. 뭐뭐가 아니다 하면 우리 싫잖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이 명제의 대우를 구해도 돼. 그치? 이 명제의 대우는 얘랑 똑같이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럼 이 명제의 대우는 뭐야?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는 같다 라고 해도 얘도 1대1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줄지 이렇게 줄지 모르니까 우린 둘 다 구분하고 있어야 돼. 얘가 1대1 함수 얘기하는 거구나. 얘가 1대1 함수 얘기하는 거구나. 둘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얘는 x값이 다르면 그에 따른 y값이 다르다. 얘는 y값이 똑같네. 함수값이 똑같으면 x값도 똑같았겠지. 하나였겠지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거 둘 다 기억을 해줘야 된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1대1 함수라고 한다. 그럼 1대1 함수 나타내는 게 이런 기호가 있다고 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준 다음에 걔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했잖아. 예를 들어 1차 함수 한번 다시 한번 가보자. 우리 1차 함수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함수가 맞아 아니야? 맞죠? 내가 1차 함수를 하면서 그랬잖아. 왜? 세로선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맞지? 두 번째 예를 들어 2차 함수 한번 그려볼게. 2차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대. 얘는 함수 맞아 아니야? 맞죠? 얘도 세로선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치? 근데 여기서 너네 더 나아가서 뭘 물어보냐? 야, 이 함수가 1대1 함수니 아니니? 라고 물어볼 거야. 이 함수가 1대1 함수일까 아닐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얘는 1대1 함수일까 아닐까? 얘는 1대1 함수입니다. 자, 물어볼게. 얘는 1대1 함수일까 아닐까? 그치? 왠지 아닐 것 같지? 왜 아닌지를 한번 설명해 줄게.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거든? 왜 아닌 거냐면 얘는 가로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가 y는 2라고 한번 해볼게. y는 2. 그럼 여기는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x값이 1일 수 있지. 그럼 얘는 대응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 느낌인 거냐면 x에 마이너스 1과 1이 있고 y에 2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물론 더 있겠지만 이 정도만 그릴게. 그럼 얘가 얘한테도 화살 쏜 거고 얘가 얘한테도 화살 쏜 거야. 마이너스 1이 2한테도 화살 쏜 거고 1이 2한테도 화살 쏜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대응을 만족하는 거겠지. 물어볼게. 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아. 그치? 왜?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화살 쐈으니까. 함수는 맞거든? 근데 얘 1대1 함수야 아니야? 그치? 1대1 함수는 아닌 거지. 왜? 2대1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1대1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가로선을 그어보는 거야. 이 새끼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세로선을 그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제가? 그래서 가로선을 그었는데 2점 이상에서 만나? 그럼 1대1이 아니야. 가로선 그었더니 한 점에서 만나? 그럼 1대1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또 이어서 너네가 나중에 배울 3차 함수 이렇게 얘기했죠. 3차 함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다니까. 그치? 세로선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럼 얘는 1대1 함수야 아니야? 아니라고. 왜? 가로선 그으면 3점에서 만날 때도 있잖아. 가로선 그으면 2점에서 만날 때도 있잖아. 얘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럼 이어서 아까 나중에 배울 함수 중에 이런 거 있다 했죠. 포미선의 방정식 요렇게. 그치? 얘는 1대1 함수일까 아닐까? 얘 가로선 그으면 어떻게 돼?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거 1대1 함수네. 아니야. 왜 아닐까? 함수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 1대1 함수를 논하려고 하잖아? 일단 함수여야 돼. 일단 함수여야 돼. 일단 함수가 되고 나서 1대1 함수를 논할 수 있는 거야. 쌤, 가로선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요? 그래도 얘는 1대1 함수라고 부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제가? 함수가 아니거든. 그치? 그래서 함수 안에 1대1 함수가 있는 거고 그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는 거야. 다시 한번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x값이 다르면 그에 따른 y값이 달라야 돼. 그게 1대1 함수야. 그 1대1 함수 중에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모든 공역들이 선택을 다 받아야 돼.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알겠지? 요 느낌을 좀 기억해 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1대1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가로선.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세로선이라고 구분해 주면 돼. 알겠지? 그걸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다음 이어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라는 게 있는데, 자, 항등함수라는 거, 항등이란 말은 좀 많이 들어봤잖아. 항등이 뭐야? 항등식 할 때 많이 들었잖아. 항등식이 뭐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치? 항등식, 그치? 그래서 항등식은 보통 좌변과 우변이 똑같죠. 그죠? 항등함수도 그런 느낌이거든. 잘 봐. 무슨 말이냐? x가 이렇게 있어. 걔가 1, 2, 3이야. y가 이렇게 있어. 걔도 1, 2, 3이야. 그때 내가 이렇게 화살을 쏠 건데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면 얘가 얘한테 화살 쏘고 얘가 얘한테 화살 쏘고 얘가 얘한테 화살 쏘는 거야. 딱 봐도 느낌 오죠? 모든 애들이 한 번씩 화살 쏜 거 맞지, 서우야? 그럼 이게 함수 맞네? 그치? 여기 딜레이가 있어. 얘 함수 맞죠? 그죠? 얘 함수 맞아. 그러면서 모든 애들이 한 번씩 화살을 쐈는데 자기 자신한테 쏘면 걔를 우리 뭐라고 하냐? 항등함수라고 할 거야. 그래서 항등함수라는 건 자기 자신한테만 대응되는 걸 항등함수라고 그래. 그래서 항등함수의 대표적인 게 요거야. 이렇게 쓰면 어려우면 y는 x. x에 1 집어넣으면 y 1이겠지. x에 2 집어넣으면 y가 2겠지. x에 3 집어넣으면 y가 3이겠지. 그래서 y는 x라는 그래프가 항등함수 중에 제일 대표적인 함수야. 오케이? 그럼 또 물어볼게. 야, y는 x제곱은 항등함수야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는데. 그치? 근데 만약에 정의역을 0하고 1만 보겠대. 그럼 얘도 항등함수야. 왜? 내가 정의역을 0하고 1만 보잖아? 0 집어넣으면 뭐나? 0 나오지. 1 집어넣으면 뭐나? 1 나오잖아. 그럼 얘도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서로 같은 함수를 논하려면 정의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항등함수도 그런 느낌이야.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얘가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항등함수라는 건 모든 x값들이 자기 자신한테 화살을 쏘는 걸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한다. 알겠지? 너무 그래프식만 보고 믿으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알겠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항등함수라고 한다. 그럼 이어서 상수함수라는 게 있는데, 상수함수라는 건 상수함수는 알잖아. 뭐 이렇게 대응될 때 그때 상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1도 예를 들어 2를 쓰고 2도 2를 쓰고 3도 2를 쓰고 4도 2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몰빵되는 느낌. 상수함수라는 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 상수함수 y는 2 이게 상수함수죠. 우리가 y는 2x-3 이걸 우리 1차 함수라고 부르잖아. 그치? 얘가 1차식이니까 y는 상수면 상수함수라고 부르잖아. y는 2가 어떻게 생긴 거야? 요렇게 생긴 거야. y는. 그치? 이걸 상수함수라고 하잖아. 그럼 얘도 상수함수야. 상수함수의 느낌은 뭐냐면 몰빵되는 느낌. 모두 다 2를 쏘는 거야. 1 집어넣어도 2가 나오고 2 집어넣어도 2가 나오고 3 집어넣어도 2가 나오고 4 집어넣어도 2가 나오는 거야.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지. 정의역이 1, 2, 3, 4밖에 없으면 요것만 찍힌 거야. 이렇게 점만 4개 찍혀 있어도 얘도 상수함수야. 그치? 왜?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2 나오고 4 집어넣으면 2 나온다는 뜻이니까. 알겠지? 얘도 상수함수야. 근데 내가 정의역을 모든 실수로 확장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게 요렇게 이어지겠지. 그치? 그 차이야. 알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한테만 화살 쏘는 거. 그치? 상수함수는 몰빵되는 거.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요런 걸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 자, 1대1 함수 보면 정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죠. x1, x2가 있는데 자, x값이 다르면 그 함수 값이 다르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치? 이렇게 만족하면 뭐야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한다? 1대1 함수라고 한다. 근데 이거의 대우도 있잖아. 대우. 여기 써있네. 여기 써있으니까 안 쓸게. fx1과 fx2가 같을 때 x1과 x2가 같으면 걔도 1대1을 얘기하는 거. 알겠지? 1대1 얘기하는 거. 그다음 1대1 대응은 뭐야? 1대1 함수이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면 1대1 대응되는 거. 그치? 그다음 항등함수는 뭐야? 항등함수는 x에서 그 자신 x가 대응하는 함수.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그래. 그래서 대표적인 게 fx는 x, y는 x가 제일 대표적인 거야. 그치? 그다음 이어서 상수함수는 뭐야? 오직 하나의 원소에 대응되는 거, 몰빵되는 거. 이걸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한다. 알겠지? 이렇게 한번 읽어주고 여기 밑에 한번 그래프도 한번 보면서 판단해주면 좋겠죠? 1대1 함수. x값에 따른 y값의 하나. 1대1 대응. 그치? 모든 애들이 선택받은 거.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 그치? 이런 거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요거를 이제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대표 문제를 조금만 보고 내가 이어서 가볼게. 일단 함수의 느낌을 좀 알고 가자. 가볼게. 잘 봐. 좀 천천히 한번 설명해볼게. 다음 보면 두 집합 x, y에서 자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달래. 가볼게. x가 뭐냐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과 0이야. 자 y가 뭐냐면 0하고 1하고 2야. 자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기억은 뭐야? f래 f. 자 f 한번 대응시켜보자. f에다 처음에 먼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절대값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뭐나? 2 나오네. 절대값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나? 1 나오고요. 절대값에다 0 집어넣으면 뭐나? 0 나오는데 물어볼게. 얘는 함수가 맞아 아니야? 맞네. 모든 애들이 한 번씩 화살 썼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함수인 거야. 이어서 두 번째 니은 갈게. 니은. 자 니은 그냥 이대로 그냥 갈게. 니은은 gx야. g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뭐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지. 대응 돼 안 돼? 이 새끼 화살 못 쏘네. 일단 애초에 함수가 아닌 것 같아. 맞지? 그래도 가볼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나? 0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뭐나? 마이너스 1. 못하네. 그럼 얘네들은 함수가 아닌 거지. 왜? 모든 애들이 화살을 쏘지 않았으니까. 그치?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쟤는 뭐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한테 대응되래? 1한테 대응되래.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1한테 대응되래. 그치? 이제 요 정도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얘는 x가 0보다 작으면 음수면 함수값이 뭐래? 2래. 함수값이 2래. x가 음수면. x가 음수면 함수값이 뭐래? 2래. 이렇게 된 거야. 얘는 함수 맞아 아니야? 맞는 거지. 왜? 모든 애들이 한 번씩 화살 썼으니까.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런 걸 우린 함수라고 한다. 아이씨 왜 계속 떨어져. 두 번째. 자, 의미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에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다음 요거의 값을 그대로. 자, 별거 아니야. 자, 첫 번째. f3이라는 건 x에다 뭘 집어넣었다 이 뜻이야? 3. x에 3을 집어넣을 거면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x에 3 집어넣으면 뭐나? 4? 얘는 4다 이거야. 되게 별거 아니잖아. 이건 이미 니네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가봐. F29 가볼게. F29. F29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지. 그럼 F29는 뭐랑 똑같은 거야? 그치? 여기다 29 집어넣으면 되잖아. x가 29, 4보다 크면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소리잖아. x에다 29 집어넣으면 f 뭐랑 똑같아? 25랑 똑같은 거야. 그럼 F25는 또 얼마지 했더니 또 여기잖아.
그럼 얼마야? F 21. 아, 그럼 느낌이 오지. 결국 어디까지 쭉 가야 되냐? 얘를 4씩 줄여 나가면서 쭉 가는 거야. 그럼 뭐까지 줄어들까? F 1까지 줄어들겠지. 4씩 빼면 되니까. 20 빼면 되잖아. 맞지? 4의 배수. 그치? 그래서 F1인 거야. 그럼 F1은 어디다 집어넣어 이제? 위에다 집어넣겠지. 그럼 F1은 얼만데? 2네. 그래서 얘는 2네요 해서 더하니까 얼마? 6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아마 낯설겠지. 처음 배우면. 그치? 근데 익숙해져야 돼. 되게 별거 아니야. 맞지? 다음 3번. 다음 임의의 실수 xy. 임의의란 말 있으면 뭐야? 아무거나. 그치? 임의의 x값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거 뭐야? 항등식이잖아. 맞지? 그럼 임의의 x,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얘는 x, y에 관해서 아무 x, y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 이런 뜻이야. 그럼 내가 x, y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거든? 아무거나 집어넣으면서 f1이 2일 때 f7까지 한번 만들어 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적당히 가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값은 함수 f1이잖아. 그걸 이용하는 거야. x에다가 1을 집어넣고 y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좌변은 뭐가 되냐? f2가 되는 거 맞죠? 맞아? 우변은 뭐가 돼? f1 곱하기 f1이 되는 거 맞지? 그치? 근데 f1은 얼마라고? 2 곱하기 2 하니까 4, f2는 4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좀 숫자를 좀 키워가야 되니까 이제 x에다가도 2 집어넣고 y에다가도 2를 집어넣어보자. 그럼 좌변은 뭐가 되냐면 f4가 될 거고요. 우변은 f2 곱하기 f2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f2는 얼마라고? 4. 그럼 4 곱하기 4니까 16, f4는 16이야. 그럼 7을 만들어야 되잖아. 4 더하기 4는 안 될 것 같은데. f3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x에다 1 집어넣고 y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자고. 그럼 f3은 우변은 f1 곱하기 f2가 되는 거지. 그지? f1은 4. 아니 미안. f1은 2. f2가 4 곱하니까 얼마? 8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끝났지 뭐 이제. x에다가 3 집어넣고 y에다가 4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f7이 될 거고 걔는 f3 곱하기 f7이 f4니까 얼마야? 얘네들 곱하면 되겠네. 얼마야? 128? 요건가 보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근데 느껴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보니까 아이씨 2의 1제곱이네 2의 제곱이고 2의 4제곱이고 2의 세제곱이네 2의 7제곱이었네. 그치? 이런 규칙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지. 그치? 근데 지금은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알겠지? 다음 4번. 다음 보면 집합 이거에서 이거로의 함수가 잘 봐. 얘가 공역과 치역이 같대. 공역과 치역이 같대.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무슨 함수? 근데 그건 모른다고 했어. 아까 공역과 치역이 같다고 해서 꼭 1대1인지 몰라.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사실 1대1 대응이긴 해. 왜냐면 직선이거든. 1차 함수잖아. 직선은 이렇게 생기거나 뭐 이렇게 생기거나 막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세로선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 가로선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분명히 1대1 대응일 거야. 그치? 근데 그래도 확인해보자. 잘 봐.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때 나는 뭐 할 거냐면 자 어려워. 이거 어려워. x에서 x로의 함수야. 내가 보고 싶은 정의역이 -1부터 3까지 볼 거고 내가 보고 싶은 공역도 -1부터 3까지 보겠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얘도 근데 지금 부등식이라서 범위가 -1부터 3까지가 되는 거고 얘도 부등식이라서 -1부터 3까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근데 부등식이다 보니까 범위다 보니까 실수를 구하려고 하면 이게 몇 개인데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나아. 좌표평면에. 무슨 말이냐? 잘 봐.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좀 어려워. 이해를 좀 해야 돼. 자, 내가 보고 싶은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3까지인 거지. -1부터 3까지니까 -1이 예를 들어 여기 있어. 3이 여기 있다고 해봐. 이렇게. 난 정의역을 요만큼만 볼 거야. 정의역이라는 건 항상 함수에서 x에서 y로 함수니까 얘가 x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y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x의 정의역이 -3까지인 거야. 그 다음 y도 뭐야? 똑같은 함수인 거잖아. 범위가.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걔도 -1부터 3까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나는 요 네모칸 안에서 잘 안 보이나? 요 네모칸 안에서 저 직선이 저 y는 ax 플러스 b라는 저 직선이 1대1 대응이 돼야 돼. 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선생님 아까 아니라면서요. 근데 직선은 맞다 그랬어. 근데 어쨌든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야 된대. 그럼 어떤 느낌이냐? 잘 봐. 이런 거야. 내가 안 되는 것부터 보여줄게. 잘 봐. 안 되는 것부터.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할 수가 없어. 왜 그런 거냐? 공역의 범위는 뭐부터 뭐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지. y값 범위니까. 근데 얘는 대응이 있잖아. 마이너스 1은 누가 쏴줄 건데? 그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 한참 가야 되는데 x가 한 마이너스 5쯤 돼야 되나 본데? 그지? 안 되잖아. 마이너스 5가 없는데. 그지? 얘는 1대1 대응이 아닌 거야. 그지? 왜? 여기 있는 y값들이 선택을 못 받아서. 그래서 여기서 봤잖아요. 근데 안 되지. 정의역이 이건데. 이해가니 어떤 느낌인지? 근데 잘 봐. 그럼 이거는 되나?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기면 되겠네. 그럼 모든 y값이 나올 거잖아. 그지? 얘는 함수가 아니야. 왜 함수가 아니냐? 3을 집어넣잖아? 뭐 나오는데? 한 6 나오나 본데? 그지? 6은 화살 못 쏘는데? 그지? 무슨 말인지 얘가? 얘는 여기 있는 정의역들이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 구분이 좀 느껴지니? 근데 어려워. 원래 처음에 한 번에 어떻게 해? 그지? 한 번에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 유형 문제가 아마 뒤에 한 2개, 3개 더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잘 연습해놔야 돼. 다시 한번. 자, 얘가 왜 안 되는 거냐? 여기 있는 x값들이 대응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 보고 화살 쏴 했더니 누구한테 쏴? 마이너스 5한테 쏴야 된대. 근데 마이너스 5는 없거든. 그치?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야. 대응이 안 되니까. 그치?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면서, 아니, 다시 미안.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서 함수로서 존재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결론은 이거야. 요 경계의 양끝을 지나가면 돼. 그러면 완벽하게 모든 x들이 모든 y에 화살을 쏘면서 쭉 올 거야. 마이너스 3까지. 그지? 어떤 느낌이냐? 이거지. 얘가 얘한테 화살 쏘고, 얘는 얘한테 화살 쏘고, 얘는 얘한테 화살 쏘면서 얘가 얘한테 화살 쏘는 걸로 쭉 올 거라는 거야. 요 느낌이면 가능하다 이거야. 그지? 근데 하나 더 있어. 요거 말고 가능한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 이것도 가능해.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돼도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이런 느낌이야. 잘 봐. 얘는 마이너스 1이 누구한테 쏜 거야? 3한테 화살을 쏜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나오기. 노란색. 그지? 얘가 얘 쏜 거고, 얘가 얘 쏜 거고, 얘가 얘 쏜 거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요렇게 온 거야. 그래도 착 맞아 떨어지면서 오겠지. 그지? 얘 아니면 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제가 결론 얘기하면, 외우는 방법으로 얘기하자면, 네모칸 안에서 얘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가 되려면 경계의 양끝을 지나가면 돼. 그러면은 걔가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순간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그럼 그렇게 되는 뭘 구하래? A 값을 구해서 A, B의 곱을 구하래. 그럼 가보자. 첫 번째. 분홍색부터 가보자. 분홍색은 어딜 지나가야 된다고? 경계의 양끝. 그럼 요 점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 점은 뭐야? 3, 3.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래. X 몇 증가했어? 4. Y는 4. 기울기 얼마? 1. 그래서 얘는 Y는 기울기 1X에 3 집어넣으면 3 나와야겠네? 그냥 이거네. 그지? 근데 문제에서 A는 1이고 B는 0인데 A, B 곱이 0이면 안 된대. 얘 안 돼. 두 번째. 얘는 요 점은 마이너스 1, 3. 얘는 3, 마이너스 1이겠지?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해볼게. X 몇 증가했어? 4. Y는 마이너스 4. 그럼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X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야겠네?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그지? 그래서 A랑 B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다음 5번. 다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아는 두 함수가 있는데, 자, F랑 G랑 서로 어떻대? 같대. 두 함수가 서로 같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함수식이랑 이 함수식은 서로 같아 달라? 다르거든. 식은 다르거든. 그치? 근데 둘이 같아야 된대. 그럼 그 말은 뭐야? 대응이 완벽하게 똑같으면 돼. 이 새끼 정의역을 둘 다 이걸로 한대. 그럼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랑 여기다 1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완벽히 똑같으면 된다 이거야. 그거 확인해 주면 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인가? 맞냐? 두 번째.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인 거고, A 플러스 B인 거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1 나오나? 그치?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2B가 마이너스 4네?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2네? 그럼 A는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야. 둘이 곱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별거 아니죠, 맞죠? 다음 이어서 6번. 다음 중 1대1 대응인 것만을 골라달래. 잘 봐. 집중해야 돼. 잘 봐. 1대1 대응을 구해달래. 여기 나와 있는 요 정도의 함수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요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한번 가볼게. 첫 번째 기억부터 가보자. 기억은 뭐냐? y는 2분의 1이야. y는 2분의 1이라는 거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지.
그치? 일단 다 그리고 갈게. 니은 갈게, 니은. 니은은 뭐야? y는 2x-1이래. 그럼 뭐야?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면서 기울기 요렇게. 그치? 디귿은 뭐야, 디귿? 디귿은 저거 어떻게 그려? 얘는 절대값이 보이잖아. 절대값 보이면 뭐 하라고? 범위 나누라고. 범위 나누자. 두 가지. 얘는 x가 양수일 때나 x가 음수일 때. 등호는 한쪽이다. x가 양수면 어떻게 풀려? 그대로 풀려서 2x. 자, x가 음수면 어떻게 풀려?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d가 만나면 0인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 잘 봐. 디귿은 이렇게 생긴 거야. x가 양수일 때는 뭘 그리래? 2x를 그래. 이렇게 생긴 거야. x가 음수일 땐 뭘 그리래? 0이래. 0. 0이 뭐야? y는 0. x축.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요게 디귿이야. 알겠죠? 리을 갈게, 리을. 리을은 뭐 2차 함수니까. 요거는 뭐야? 마이너스 x로 좀 묶을까? 요건가? 그치? 그럼 얘는 뭐랑 뭐를 지나냐면 0과 2를 지나네. 위볼이네.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거네. 그 다음 미음은 어떻게 생긴 거야? 쟤도 범위가 나눠져 있죠? x가 양수일 땐 뭘 그리래? y는 x를 그리래. 그치? x가 음수일 땐 뭘 그리래? y는 3x를 그리래.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요게 y는 3x 맞죠? 요렇게가 y는 3x인데 음수만 그리니까. 그래서 요거야. 그치? 여기서 뭘 구해달래? 1대1 대응인 것만을 골라달래. 자, 일단 함수인 놈을 찾자. 세로 선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놈들만 찾아. 다 한 점에서 만나네. 다 함수네. 그럼 자, 1대1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 가로선 그어본다 했지. 맞지? 얘는 1대1이 아니야. 아니죠. 이거 졸라 많이 만나지. 얘 아니야. 얘는 1대1이 아니야. 맞아. 얘는 1대1이 아니야. 아니죠. 여기가 아니잖아. 얘는 1대1이 아니야. 얘도 아니야.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1대1이 아니야. 맞는 거야. 이거. 다 뭐야? 니은하고 미음인 거야. 알겠지? 근데 잘 봐. 여기 아마 문제가 이걸로 보자. 오케이, 잘 됐다. 자, 이걸로 보면 되겠다. 다음 보면 이걸 좀 설명해야 되는데, 다음 그래프 중 1대1 함수 그래프인 것의 개수를 A, 1대1 대응의 그래프인 것을 B라고 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랑 구분해보래.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랑 구분해보래. 잘 봐. 집중해봐. 여기서 일단 1대1을 만족하는 것만 골라볼게. 그럼 얘 1대1 아니죠? 얘 1대1 맞지? 얘 1대1 맞지? 가로선그으면 한 점 만나니까. 얘도 1대1 아니죠? 얘 아니고요. 얘 가로선그으면 1대1 맞아. 맞지? 그래서 1대1 함수는 있잖아. 3개야. 근데 1대1 대응을 구하라고 하잖아. 걔는 2개야. 왜 2개인지를 좀 잘 보면 위에 문제에서 이거 니네가 읽지 않았겠지만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래. 공역은 뭐야? 화살을 맞으려고 준비한 애들. 정의역은 뭐야? 화살을 쏠라고 하는 애들. 그 공역이 화살 맞으려고 하는 y값인데 그 공역이 실수 전체래. 잘 봐. 이 니은이라는 애는 모든 x값에 따른 y값이 저 위에부터 저 아래까지 다 있어. 근데 요 디귿은 있잖아. y값이 하나씩 만나는 거 맞거든, x값에 따라서. 근데 요 밑에는 어떻게 돼? 대응이 안 돼. 무슨 말이냐? 선택받지 못한 공역이 남아있다 이거야, 디귿은. 디귿은 그래서 1대1 함수를 맞는데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무슨 차이인지 얘가? 아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가 뭐였어? 1대1 함수는 x값에 따른 y값이 하나씩만 나오면 돼. 그러니까 가로선 그어보는 건 1대1만 확인할 수 있어.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는 정의역, 공역, 치역에 따라 달라져. 그건 너네가 보고 판단해야 돼. 그래서 얘는 1대1은 맞는데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여기 밑에 있는 음수값들이 대응을 못 받으니까. 그치? 1대1은 맞는데. 이해가 무슨 말인지? 얘는 가로선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맞거든? 근데 1대1 대응 맞아? 맞아. 위에도 다 선택받고 아래도 다 선택받잖아. 그래서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은 얘 빼고 2개가 된 거야. 무슨 차이인지 좀 구분해 줘야 돼. 어려워? 진짜 어렵지. 다음 7번. 다음 보면 두 함수에 대해서 또 나왔어. 잘 봐. x의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고 y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13까지래. 근데 그 x에서 y로의 함수 요놈이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야? x값에 따른 y값이 하나씩 나오면서 모든 애들이 선택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맞지? 가볼게. 잘 봐. 얘는 정의역이 뭐부터 뭐까지냐면 마 3부터 3까지래. 이렇게. 그럼 치역이 뭐부터 뭐까지냐면 1부터 13까지래. 13까지. 요 네모칸을 볼 거래. 요 네모칸. 이 네모칸 안에서 저 직선 1차 함수네. 이 1차 함수가 뭐여야 된대? 1대1 대응이어야 된대. 그지? 그럼 일단 어차피 저 함수는 함수인 거 맞잖아. fx 1차 함수니까.
그러면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모든 x값에 따른 y값이 하나씩 나와야 되거든. 자, 물어볼게. 이거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왜? 여기 있는 y값들이 선택을 못 받아서. 이어서 이거면 돼, 안 돼? 얘도 안 된다니까. 왜? 여기 있는 x값이 선택을 못 해서. 그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경계의 양끝을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아이고 요거거든. 요렇게. 이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a가 양수래. 기울기가 양수래. 뭘 구하래? 이거 구하래. 오케이? 요거 하나 딱 구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가? 그래야지 모든 x값들이 마3부터 화살을 쏘면서 쭉 3까지 화살을 쏠 거 아니야. 그지? 요게 1대1 함수인 거야. 알겠지? 요 점이 얼마? 마3,1. 요 점이 얼마? 3,13.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면 돼. x 몇 증가했어? 4. 그지? y는? 미안해. 6이네. 6. y는? 12. 기울기 얼마야? 2. 그래서 y는 2x에 3 집어넣으면 13 나와야 되네. 3 집어넣으면 13 나오려면 요건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다음 8번. 자, 가볼게. 다음 실수 전체의 집합에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해서. f는 항등함수고요. g는 상수함수래. 그때 이걸 구해드려. 자, 가보자. 자, f는 항등함수래. 항등함수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 자기 자신한테 화살 쏴야 돼. 그래서 분명히 f2는 얼마야? 2인 거야. 맞아? 그럼 얘랑 더해서 5가 나왔다라는 건 요 값이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돼. 근데 gx는 상수함수라며. 상수함수는 특징이 뭐라 했어? 몰빵. 그지? 그럼 얘는 누구나 물어보나 마나 얘는 3인 거야. 몰빵이니까. 그지? 얘는 항등함수니까 얼마인 거야? 5인 거야. 더하면 얼마? 8 이렇게 구하는 거야. 별거 아니죠, 맞죠? 다음. 자, 다음 보면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중 1대1 대응의 개수를 p, 항등함수의 개수를 q, 상수함수의 개수를 r이라고 하자. 그때 pqr을 구해달래. 가볼게. 잘 봐. 별거 아니야. 요게 x고 요게 x래. x에서 x로의 함수래. 자, 물어볼게.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야, x에서 x로의 대응은 진짜 무궁무진할 거 아니야. 1만 화살 쏘거나 1이 막 3개를 다 쏘거나 대응은. 그지? 반대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저거 말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 함수의 개수. 함수라는 게 뭐냐면 아까 함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모든 x값들이 한 번씩만 화살을 쏴야 돼. 그게 함수라 그랬어. 맞지?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대응 관계 중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화살을 쏴보면 돼. 근데 어떻게 쏠 거냐? 순서대로 써볼게. 야,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화살 누구 쏠래 하면 얘가 고민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 3가지인 거야. 얘를 쏘거나 얘를 쏘거나 얘를 쏘거나. 그럼 얘가 얘를 쐈다? 그럼 얘가 화살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그것도 3가지야. 지금 함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가 얘 또 쏴도 되잖아. 3가지야. 그럼 얘가 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얘도 3가지야. 그래서 총 함수의 개수는 몇 개? 27개가 나오는 거야. 함수의 개수. 그 중에 너네한테 뭘 물어봤냐? 1대1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1대1 함수. 1대1 함수라는 게 뭐라 그랬어? x값에 따른 y값이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그럼 얘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너 화살 누구 쏠래 하면 얘가 고민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이 3가지 맞아. 그럼 얘 쐈어. 두 번째, 이제 얘가 고민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그치, 2가지인 거야. 그치, 이게 2가지. 왜? 얘는 이제 더 이상 얘를 못 쏴. 1대1을 만들려면. 그래서 얘는 2가지.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몇 가지야? 1가지가 돼서 6가지가 되는 거야. 요게 P인 거야. 그치? 구분해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 이어서 항등함수는 몇 가지? 항등함수. 왜? 항등함수는 몰빵인 경우 하나니까. 그치? 이거 막 3개 썼다고 3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요 대응 자체가 함수인 거니까. 그래서 항등함수는 1개인 거야. 그치?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함수는 어떻게 돼? 그치? 몰빵이잖아. 모두 다 1한테 몰빵하거나 2한테 몰빵하거나 3한테 몰빵하거나 3가지가 되는 거야. 이거 다 더해주면 됩니다. 합성함수가 뭐냐면 말 그대로 뭔가 합성이잖아. 합성. 그치? 섞는 거. 그치? 그걸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이런 거거든. 잘 봐. 예를 들어 x라는 집합이 뭐 1, 2, 3이라고 해볼까? y라는 집합이 뭐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해볼까? z라는 집합이 a, b, c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때 예를 들어 대응이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 한다고 하고 얘는 얘 쏜다고 해보자. 그때 요 대응을 여기서 이렇게 가는 대응을 F라고 할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대응을 G라고 한번 해볼게. 그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F1이 얼마냐면 F1은 니은인 거잖아. 그치? F1은 니은인 거지, 맞지? F2는
F2는 얼마냐면 기억인 거죠. 그쵸? 기억. 그치? 뭐 이런 식으로. F3은 디귿인 거다라고 쓸 수 있죠. 맞지? 이렇게. 그럼 이어서 G 기억은 얼마야? G 기억은? B인 거죠. G 기억은. 그치? 그럼 G 니은은 뭐야? G 니은은? C인 거고. G 디귿은 뭐야? A인 거지. 맞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린 대응이라고 하겠지. 그치? 그때 합성함수라는 건 뭐냐면 내가 F에다 1 집어넣으면 니은 나오는 거 알죠? 그죠? G에다가 니은 집어넣으면 C 나오는 거 알잖아? 근데 나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1을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C까지 연결되게 만들고 싶은 거야. 내가 어떤 함수에다 1을 집어넣어서 C까지 연결되게 만들고 싶은 거거든? 그지? 집중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1을 집어넣어서 C까지 나오게 만들고 싶은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함수에다가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니은이 나오고 기억을 집어넣으면 B가 나오고 이런 거잖아. 근데 어떤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걔가 C가 나오게 만들고 싶은 거야. 요걸 우리 이제 합성함수라고 할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번에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한 번에 좀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걔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얘는 G 동그라미 F라고 쓸 거야. 그래서 얘를 읽을 때 G 동그라미 F1 혹은 G 도트 F1 혹은 G 합성 F1이라고 읽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를 읽는 방법은 그렇게 읽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내가 뭐 도트라고 읽을 때도 있고 동그라미라고 읽을 때도 있고 합성이라고 읽을 때도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G 도트 F1이라고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합성함수를 푸는 방법이 있어. 이 합성함수를 풀 때는 항상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냐면 거꾸로 이렇게 풀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F1을 먼저 구하고 그에 따른 G 함수값을 또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러는 거야. 너네한테 G 도트 F1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의 값은 일단 F1이 얼마인지를 찾는 거야. F1이 얼마야? 니은이죠. 그래서 얘가 G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G 니은은 얼마야? C네 라고 풀어주는 게 순서야. 그래서 합성함수는 이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X에서 Z로 바로 가는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할 거고 F 합성 G, F랑 G가 합성될 거거든. 근데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 G 도트 F라고 써줘야 돼. 풀 때는 어떻게 풀 거냐? F부터 풀고 G 풀 거야. 알겠지? 순서가 이 숫자에 가까운 것부터 풀어 나간다 이거야. 알겠지? 이걸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냥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야. 한 번 더 가볼게. 잘 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너네한테 fx가 숫자로 가볼게.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자. x 플러스 2고요. 뭐 gx가 뭐 x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때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네한테 f 합성 g 1이 얼마니? 라고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f 합성 g 1을 푼다는 건 f랑 g랑 합성됐다 이 뜻이거든. 그럼 얘를 풀 때 어떻게 풀 거냐? 얘부터 풀 거라고. 그럼 g1이 얼마인 거야? g1? g1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f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한 번 더. 자, 너네한테 f 합성 g2가 뭐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풀 거냐면 g2부터 풀 거라고. 숫자에 가까운 거부터. 그럼 g2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그럼 얘는 f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f 마이너스 1은 얼마인 거야?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한 번 더. 너네한테 예를 들어 f 합성 g3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g3은 얼마가 되는 거야? 0. 그래서 얘는 f0이 되는 거야. 그럼 f0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내가 이걸 계속 풀라고 하면 너무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이 함수값들을 합성함수의 함수값들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합성된 함수를 구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f 합성 g x를 좀 구해볼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나는 보통 이렇게 가르쳐. 도트가 사라지면 괄호가 생겨요라고 기억해. 무슨 말이냐? 이 도트를 없애면서 f에 괄호 g x라고 써줘도 돼.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f 합성 gx라는 건 f의 x자리에다가 gx를 합성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gx가 이건데 그거를 fx의 x자리에다 합성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잘 봐. 얘는 x-3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fx의 x자리에다가 gx를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그지? 그래서 fx의 x자리에다 gx를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이 된 거야. 실제로 이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어봐. 얼마야?
마이너스 2제곱 4에다 2 더하면 6일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의 제곱 1에다가 2 더하면 3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지. 그럼 거꾸로 너네한테 G 도트 fx를 구하라고 해도 우린 뭐 할 거냐면 도트가 사라지면 괄호가 생기는 거라서 G fx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럼 얘의 뜻은 뭐냐면 gx의 x자리에다 fx를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그럼 gx의 x자리에다 f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지.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얘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얘는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다 1 더하니까 11인 거잖아. 야 얘랑 얘랑 같아 달라? 다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잖아.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불가능해. 자리 바꾸는 게 불가능해. 알겠지? 근데 내가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하고 싶은데 여러 개 구해야 돼. 그럼 합성함수 자체를 구해버려도 된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교환 법칙은 어떻다? 불가능하다라고 기억해주면 돼. 이걸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할 거야. 한번 읽어보면 자 합성함수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내가 x에서 y로의 함수 f, y에서 z로의 함수를 g라고 하면 이걸 한 번에 합성시킨 걸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할 건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f를 풀고 g를 풀겠지. x에다 먼저 f 집어넣고 그 다음 g에 집어넣을 텐데 쓸 때는 g 도트 f라고 쓸 거라고. 근데 풀 때는 f부터 풀고 g부터 풀 거야. 항상 거꾸로 풀 거야. 그러면서 요 g 도트 f를 우리 뭐라고 그랬냐? 도트가 사라지면 괄호가 생겨요 라고 기억해. 알겠지? 동그라미가 사라지면 괄호가 생겨요 라고 기억하면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된다 이거야.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합성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 자리 바꾸는 게 불가능해. 근데 우연찮게 가능할 때도 있어. 우연히 운 좋게 똑같을 수도 있다. 알겠지? 같을 수도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떻다? 다르다. 알겠지? 그다음 두 번째 합성함수는 결합 법칙이라는 건 가능합니다. 교환은 불가능하거든. 근데 있잖아. F 합성 G 합성 H를 할 때 F 합성 G 합성 H를 할 때 F랑 G부터 먼저 합성한 다음에 H를 합성하나 G랑 H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F를 합성하나 이건 결과가 똑같아. 근데 이건 안 되지. 선생님 그러면 G 합성 H를 한 다음에요. 여기 뒤에다가 F를 합성하는 건요.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는 건 안 되거든. 자리를 지킨 상태에서 묶어 이건 상관없다 이거야. 그래서 결합 법칙은 가능한데 교환 법칙은 불가능해.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는 방법은 솔직히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 몇 번 그 예시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거든. 좀 귀찮으니까 안 할게. 알겠지? F, G, H 함수식 다 만들어가지고 또 써보면 너무 빡세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로 그냥 외우자. 알겠지? F 합성, G, H 합성하면 얘네들 먼저 결합해서 풀거나 얘네 먼저 결합해서 풀어도 가능하다. 근데 얘네끼리 순서는 바꾸면 안 돼. 알겠지? 그것만 주의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잘 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 i라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요 ix를 우린 뭐라고 할 거냐? 요거를 우리는 보통 항등함수라고 해. 항등함수. 우리가 항등함수 아까 y는 x라고 했잖아. 그치? 요게 항등함수의 대표적인 거라 했잖아. 요 함수를 우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등함수. ix가 항등함수인 거야. 그래서 얘는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2 집어넣어도 2 나오고요. 3 집어넣으면 3 나오는 이런 걸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할 거야. 그때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떤 항등함수랑 어떤 fx랑 합성하잖아? 그럼 걔는 결과가 그냥 fx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ix가 지금 y는 x야. 그럼 fx가 뭐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너네한테 예를 들어 요 ix에다가 fx를 합성해달래. 요 느낌을 풀어달래. 그럼 얘를 푸는 방법은 도트가 사라지면 괄호가 생기는 거니까 요거지. 그지? 근데 ix의 x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어봤자 뭐 나와? 그냥 fx 나와. 그지? 그래서 항등함수랑 어떤 함수랑 합성을 하잖아? 합성의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그냥 사라져. 그럼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도 똑같겠지. f 합성 ix를 해도 얘도 fx야. 항등함수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합성하면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이것도 풀어봐. 얘 풀면 어떻게 돼? 도트가 사라지면 괄호가 생겨야지. 그지? 근데 ix가 x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야? fx지. 똑같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랑 있는데 항등함수는 합성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F랑 I랑 합성하든 I랑 F랑 합성하든 결과는 F로 갈 거라는 거. 알겠지? 요게 합성함수의 성질 3가지. 알겠지?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면 된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어서 두 번째 역함수라는 걸 좀 설명할 건데 역함수가 솔직히 제일 메인인데 자, 이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역함수라는 건 x랑 y랑 역할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x랑 y랑 역함수라는 건 x랑 y랑 역할을 바꾼다 이런 느낌이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x가
1, 2, 3이 있다고 해보자. 어떤 y가 1, 2, 3, 4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때 이렇게 가는 함수를 f라고 한번 해볼게. 그때 대응이 예를 들어 얘는 얘한테 가고 얘는 얘한테 가고 얘는 얘한테 간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F1은 2에 대응되는 거고 F2는 1에 대응되는 거고 F3은 걔도 2에 대응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함수가 맞아 아니야? 맞죠? 모든 애들이 한 번씩 화살 썼으니까 맞죠? 함수가 맞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의 역함수를 구할 건데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x랑 y랑 역할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x에서 화살을 쏘는 게 f거든? 그지? 그럼 역함수라는 건 y에서 x 쪽으로 화살 쏘는 걸 우린 역함수라고 할 거야. 역함수라는 건 반대로야. x에서 y를 쏘는 건 함수 f라고 하면 반대로 이번엔 y에서 x 쪽으로 화살을 쏘는 걸 f의 역함수라고 할 거고 그 f의 역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f의 지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써주면 돼. 읽을 때 얘를 어떻게 읽을 거냐? f의 인버스라고 읽을 거야. 인버스. 알겠지? 그래서 f의 역함수라고 읽든 f의 인버스라고 읽든 이렇게 읽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 얘는 있잖아.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잘 봐. 우리가 함수라는 건 모든 x값들이 한 번씩 화살을 쏴야 함수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내가 이쪽으로 화살 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이 반대로 화살을 쏘고 싶으면 얘가 정의역이 된다는 소리야. 근데 얘가 정의역인데 얘는 모든 애들이 화살을 쐈어? 아니야. 심지어 한 번씩 쐈어? 아니야.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지? 근데 얘도 아니야. 왜? 함수는 맞지? 근데 역함수 이쪽에서 화살 쏘면 뭐야? 얘가 안 쐈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사라져야 돼. 그래서 역함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모든 애들이 한 번씩만 화살을 맞았어야 돼. 그래야지 반대로 화살 쏠 때 한 번씩 쏠 거 아니야. 그게 어떤 느낌이냐?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래서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얘가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만 가능해. 그래서 얘가 대응이 지금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2 집어넣으면 1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는 이런 상황이야. 그때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그걸 우린 f의 인버스라고 할 거고 어떻게 표현할 거냐? f 인버스 2는 얼마냐면 1인 거야. f 인버스 1은 1인 거야. 두 번째 f 인버스 1은 얼마냐면 걔는 2인 거야. 1이 2한테 화살 썼으니까. 오케이? 그럼 f 인버스 3은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라고 표현해 주면 돼.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야.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면 fa가 b잖아? 그러면 f의 인버스 b는 a다 라고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우린 f의 인버스 b를 a라고 쓰면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요 내용이 제일 역함수에서의 핵심이야. 이걸 가지고 웬만한 역함수 문제를 다 구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역함수를 되게 공부한 이유가 있는데 역함수를 공부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역함수를 안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왜냐면 역함수를 구하는 게 하다 보면 되게 복잡하고 좀 귀찮거든. 그래서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건데 다시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면 fa가 b잖아? 그럼 f 인버스 b는 a야. 무슨 느낌이냐? 요 놈과 요 놈의 자리를 바꾸면서 인버스 취해주면 돼. 요걸 좀 기억해두면 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어떻게 나오냐? 문제가 이렇게 나와. 너네한테 어떤 fx가 뭐 2x-3이래. 2x-3. 2x-3이래. 그때 너네한테 f 인버스 2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야. f 인버스 2가 뭐니? 이 함수에 역함수에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 라고 너네한테 물어본 거야.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근데 얘는 직선이죠. 1차 함수는 일단 함수 면서 1대1 대응인 거 맞지? 역함수 존재합니다. 그럼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f 인버스 2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다 이렇게 바뀔 거야. 자, f 인버스 2가 별이라고 하면 아까 f 인버스 b가 a라고 하면 얘를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다며. fa는 b라고.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f에 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요. 이런 뜻인 거야.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갈 거냐면 얘한테다가 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얘가 2가 나오니? 라고 해석해 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얘를 뭐 집어넣어야 2가 나오니? 라고 하면 3을 넘어가면 2x는 얼마가 돼? 5가 되는 거고 x는 얼마가 돼? 2분의 5네? 그래서 얘는 2분의 5입니다 라고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내가 이 함수의 역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를 물어봤다라는 건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보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fx에다 뭐 집어넣어야 2가 나오지? 라고 가는 거고 그래서 뭐 집어넣어야 2가 나오는지 x값을 찾으면 그 역함수의 값이 나온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너네한테 직접적으로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할 때가 있어. 직접적으로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아까 역함수라는 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역함수는 x와 y의 역할을 바꾸는 거야. 어떤 y는 fx에서 x와 y의 역할을 바꾸는 걸 우린 역함수라고 할 거거든. 그럼 x랑 y랑 자리를 바꿔서 쓰는 x는 fy를 우린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얘가 이렇게 바뀌면 뭐 한 건지 알아 혹시? 내가 모든 x 자리에 y를 집어넣고 모든 y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이걸 뭐라고 하지? 배웠는데? 나랑은 안 배웠고 아마 아름쌤이랑 배웠을 텐데. 야 x랑 y랑 자리를 바꾸래. 이걸 뭐라고 하지? 아씨 배웠을 텐데. x랑 y랑 자리를 바꾸래. 이걸 뭐라고 해?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그 상황이 뭐야? x랑 y랑 자리 바꾸는 그 상황이 뭐야? 큰일 났다. 니네 아름쌤 다 배웠다며. 다 배운 거 아니야? 앞에?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어.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에서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걸 뭐라 그래? 무슨 대칭? 무슨 대칭이야?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 그렇지. y는 x 대칭. y는 x 대칭. y는 x 대칭. 다 배웠다며. 이거 앞에 배우고 온 거 아니야?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 뭐라고 한다고? y는 x 대칭이라 한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달라는 건 x랑 y랑 역할을 바꾸라는 거거든. 그럼 둘의 역할을 바꾸는 건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단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요 놈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잖아. 만약에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근데 만약에 이거의 진짜 역함수를 구해달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얘는 y는 2x-3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fx를 y라고 쓰니까.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y 자리에 x, x 자리에 y를 집어넣는 거야. 이게 역함수야. 근데 얘를 함수꼴로 정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2y를 냅두고 3을 넘겨서 x 플러스 3이 된 거고 전체를 2로 나눠서 y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이 된 거야. 이게 바로 이 함수의 역함수인 거고 얘를 역함수로 바꿨으니까 이제 y 대신에 f의 인버스라고 써주면 얘가 바로 역함수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 f 인버스에다가 2를 집어넣어보자. 2 집어넣으면 뭐나? 2분의 2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5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역함수를 구해버려도 돼. 근데 요게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함수값 정도 물어볼 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역함수를 구하는 법도 알긴 알아야 돼. 구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역함수를 어떻게 구한다고 다시?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뭘 구하는 거라고? y는 x에 대해 대칭하는 거라고. 걔를 y는 x 대칭하면 걔가 역함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야 요거. 역함수를 실질적으로 구하지 않고도 풀려면 요걸 좀 기억해야 돼. fa가 b면 f 인버스 b는 a다. 요 내용을 좀 기억해줘야 돼. 요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너네한테 역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으니 그 역함수를 구하는 걸 하나 연습시켜볼게.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y는 좀 쉬운 걸로 가고 싶은데 x-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볼까? 자, 이걸 무슨 함수라 그래? 2차 함수라고 하죠. 그때 이 함수에 너네한테 역함수를 구해달래.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달라는 거 어떻게 구한다고? 그치? y는 x 대칭하면 된다고. 얘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돼? x랑 y랑 자리 바꾸면 되겠지? 그치? 근데 사실 얘는 역함수를 못 구해. 왜 못 구하냐?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왜? 역함수를 구하려면 아까 조건이 뭐라 했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 함수가 뭐여야 돼? 1대1 대응이어야 돼. 근데 이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얘는 꼭지점이 1,2면서요. 아래로 볼록하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대충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지? 근데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했더니 얘는 함수는 맞거든. 근데 가로선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 요거에 정의역에 좀 제한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 야, 여기서 x를 1보다 클 때만 봐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얘를 1보다 클 때만 보면 어디만 보는 거냐면 이쪽만 보는 거겠죠. 이렇게. 그지? 그럼 얘가 왼쪽이 없다고 치면 가로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때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얘를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뭐냐? 아까 y는 x 대칭하는 거랑 똑같다며. 그래서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 x는
루트라네. y-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다. 그지? y 자리 x, x 자리 y. 그지? 그 다음 요거 넘길게. 그럼 x-2는 y-1의 제곱인 거지. 그지? 그럼 제곱해서 얘가 나왔다라는 건 y-1을 얼마라고 쓸 수 있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x-2라고 쓸 수 있다. 왜냐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 그치? 그럼 y는 뭐라고 쓰면 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x-2에다가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거의 역함수는 누구냐? 얘야. 그럼 역함수라는 건 아까 y는 x에 대해 대칭하는 거랑 똑같다며. 그래서 실제로 이 주황색을 y는 x에 대해 대칭해보잖아. 그럼 어떤 느낌이 그려져야 되냐면 얘를 y는 x 대칭하면 여기가 1,2였잖아. 그지? 그럼 역함수 하면 어디로 가냐면 얘가 2,1로 바뀌는 거야. 요 점으로. 그러면서 이 모양이 y는 x에 대해 대칭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그려질 거냐? 요렇게 그려질 거야. 요런 식으로. 그래서 얘랑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잘 봐. 이 함수가 요렇게 생겼으면 생각을 해봐. 야, y는 요게 이거 역함수라며. 그지? 근데 지금 y에다가 요게 뿔마야. 루트가. 그 뒤에 뭐가 있어? 플러스 1이 있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얘는 함수값이 여기가 1,2였으면 여기는 2,1이거든. 그지? 근데 함수값이 1보다 큰 애들밖에 없잖아. 실제로 얘랑 y는 x 대칭해보면 알겠지만 1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1보다 커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면 될까? 안 돼. 요것만 가능한 거야. 그럼 도대체 마이너스는 왜 표현된 겁니까? 원래 여기가 있었지. 그지? 그거를 y는 x 대칭하면 여기가 그려지는 거야. 근데 얘는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식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얘가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는 플러스만 가능하다 이거야. 이거를 너네가 다음 단원에서 배울 무리함수라고 하면서 배울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거야. 얘를 역함수 취했잖아. 그럼 보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의 정의역을 1보다 클 때로 제한했다며. 그지? 근데 요놈의 정의역은 뭐가 됐어? 2보다 클 때가 됐지. 오히려 요놈의 t역, y값이 뭐가 된 거야? 1보다 커진 거야.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역함수를 취하잖아? 그러면 x랑 y랑 자리 바뀌는 것도 맞는데 정의역이 치역이 되는 거야. 이 새끼 치역이 뭐였어? y값 범위? 2보다 크다지. 그게 요놈의 정의역 x가 2보다 크다로 바뀌는 거야. 항상 역함수를 취하면 여기 되게 중요해. 역함수 취하면 너네가 x랑 y랑 잘 바꿔서 써. 이거 못 쓰는 놈 없어. 이거 못 구하는 놈 없다고. 그냥 루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이 새끼의 역함수를 취했으면 이 새끼의 정의역이 2보다 크다라는 걸 체크해 줘야 돼. 왜냐면 그걸 체크 안 해. y가 1보다 크다는 걸 체크 안 해. 그럼 여기가 그려진다니까. 그지? y가 1보다 작다. 이것도 표현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걸 체크할 줄 알아야 돼.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역함수 식은 너네가 너무 잘해. 계산하는 거니까. 근데 요걸 빠뜨려. 정의역이 치역이 되고 이 새끼의 치역도 정의역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줘야 돼. 알겠지? 이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걔는 y는 x에 대해 대칭하는 거구나. 그럼 x랑 y랑 자리 바꿔 써주면 되는구나. 근데 모든 게 다 바뀐다. 정의역은 치역으로, 치역은 정의역으로 바뀌는구나 라고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면 된다. 이걸 우리는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역함수라는 건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한대.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역함수는 f의 인버스라고 표현할 거고 정의역과 치역에 바뀌었죠. 위치가 y에서 x로의 대응이 된 거야. 맞지? 이렇게 해서 표현한다는 거. 근데 f 인버스 y 뭐 이렇게 쓴대. x랑 y랑 자리 바꾼 거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여기 나와있죠. 여기 되게 제일 중요해. fa가 b면 f 인버스 b는 a인 거야. 얘네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요거 가지고 웬만하면 모든 문제 다 풀 거야.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이걸로 풀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대? 서로 x랑 y랑 서로 바꾸면 된대. x랑 y랑 역할이 바뀌는 거야. 그럼 모든 게 바뀌는 거야. 정의역, 치역, 그게 모든 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알겠지?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면 된다. 여기도 성질이 있는데. 자, 역함수의 성질이 나와 있어. 첫 번째.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떤 함수를 역함수 취한 다음에 또 역함수 취했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이 될 거야. 야, x, y랑 자리 바꿔. 또 바꿔 하면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역함수를 두 번 취하면 자기 자신이 될 거라는 거. 알겠지? 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건데 잘 봐. 예를 들어 x가 a고 y가 b라고 해보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f라고 하고 대응이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 그럼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f의 인버스라고 한다고. 그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a는 b인 거야. 그 다음 f 인버스 b는 a인 거야. 그때 너네한테 뭐라고 하냐? 자,
F 인버스 합성 FA가 뭐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를 푸는 방법은 우리 어떻게 풀 거라 했냐? 도트가 사라지면 괄호가 생겨요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요 순서대로 풀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럼 FA는 얼마가 돼? 얘는 F 인버스의 B로 바뀌는 거야. 그지? 그럼 F 인버스 B는 뭐가 돼? 다시 A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거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잖아? 그럼 A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지. A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는 함수를 뭐라 그래? 항등함수. 하품하지 말고, 그치? 항등함수. 그래서 A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는 함수가 뭐야? 항등함수인 거야.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잖아? 항등함수가 돼버려. 거꾸로 가도 마찬가지야. 잘 봐. F 합성 F 도트 B라고 한번 해보자. 아, 도트라니. F 합성 F 인버스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F 인버스 B부터 풀겠지. F 인버스 B는 얼마야? 다시 FA. 그럼 FA는 얼마야? 다시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B 집어넣으면 B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걔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항등함수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되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나와. 6개. 여기 인버스. 야, 얘가 얼마니? 라고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F 합성 F 그 다음에 합성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라고 해보자. 요거에 100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니?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 잘 봐. 우리가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은 불가능하지. 그치? 근데 결합 법칙은 가능하다며. 그러면 얘랑 먼저 결합해보자. F랑 인버스랑 먼저 결합해서 풀어볼게. 그럼 F랑 F 인버스를 결합하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항등함수로 바뀌어버린다고. 그치? 항등함수를 합성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지워져. 그럼 또 F랑 F 인버스랑 또 합성하면 또 항등함수 또 지워져. 얘도 또 지워져. 그래서 뭐야? 얘는 100 집어넣었잖아. 100 나오는 거야. 라고 풀어주면 돼. 무슨 말인지 가? 되게 별거 아니지 맞지?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알겠지? 여기다 하나 갑자기 또 F 하나 딱 추가시킬 수 있지. 그러면서 F 100을 구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다. 그 다음 이어서 또 특이한 거 하나 더 있어. 잘 봐. 예를 들어 여기다 Z 하나 추가시킬게. 여기가 C라고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 자, 이렇게 가는 거. 요게 G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자, 얘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가면 얘가 G 인버스겠지. 그지? 내가 이런 거였어. 내가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는 거고 G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C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를 합성해서 G 합성 FA가 얼마냐면 그게 C라고. 왜? 얘는 FA부터 풀고 FA가 B가 될 거고 G, B를 풀면 C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걸 우리 뭐라고 할 거라고 했냐면 얘가 G 도트 F라고 했어. 그지? 근데 이제 이런 거야. 아, 요 합성함수를 거꾸로 A에서 C로 가는 게 있으면 반대로 C에서 A로 가는 요것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 역함수의 표현은 어떻게 할 거냐? 얘는 G 합성 F에 대한 이거의 역함수라고 하면 돼. 근데 요걸 계산하잖아? 실제로 니네가 여기서 요렇게 갈 때 뭐부터 풀어? G부터 풀고 F 풀지. 그럼 우리가 풀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푸는 게 뒤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얘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는 이렇게 풀어야 돼. F 도트 합성 G 도트가 인버스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 잘 봐.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가 돼야 이거부터 풀고 이걸 풀 거야. 무슨 말 하고 싶냐면 합성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역함수가 각각의 분배가 되거든. 각각의 분배가 되는데 순서는 뭐냐? 자리가 바뀌면서 분배가 돼. 그래야지 실제로 G부터 풀고 F 풀어서 이렇게 도착할 거 아니야. 그치? 다시 한번 우리가 X에서 Z로 가는 걸 F 풀고 G부터 가는 건데 풀 때는 이렇게 풀지만 쓸 때는 이렇게 쓴다 그랬지. 그래서 이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를 푸는 방법은 G 인버스부터 풀고 F 인버스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역함수가 분배되면서 자리가 바뀐다라고 기억해줘야 돼. 알겠지? 요거까지만 기억해주면 돼. 이걸 우리는 이제 역함수의 합성함수의 역함수라고 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G 합성 F에 대한 역함수를 풀라고 하면 역함수가 분배되는데 자리도 바뀌면서 분배되는 거야. 알겠지? 요거까지 주의해주면 되고 문제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볼게. 잘 봐. 아직도 솔직히 설명해야 될 게 더 많긴 한데 일단 가볼게. 잘 봐. 두 함수 요거에 대해서 다음 요놈의 값을 구해야 돼. 가볼게. 잘 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잘 봐. F가 이렇게 나와 있고 G가 이렇게 나와 있대. 그때 F 합성 G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래. 그럼 나는 요거부터 풀 거야. 그치? 순서가 이렇게 푼다 그랬죠? 그럼 G 마이너스 1이 뭔지 구하는 거야. 그럼 G 마이너스 1은 얼마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3이네. 그럼 얘는 F 마3이 되는 거야.
그럼 F 마3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위에다. 그럼 마3 집어넣으면 얼마야? 얘는 10인 거야. 그래서 얘는 10인 거야. 오케이, 별거 아니지, 맞지? 그럼 두 번째 얘도 가보자. F2부터 풀 거잖아. F2는 얼마야? 위에야, 아래야? 아래.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대? 4 나온대. 그럼 얘는 G4가 되는 거야. 그럼 G4는 얼마야? 12가 된대. 그럼 얘는 12인 거야. 그래서 10에서 12를 빼주면 돼. 얼마?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치? 합성함수 푸는 법. 그치? 다음. 이어서 11번. 자, 다음 보면 F랑 G가 있는데 F 합성 G랑 G 합성 F가 항상 성립한대. 자, 아까 내가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랬어. 불가능하대. 근데 성립할 때도 있다. 그치? 얘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두 함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교환 법칙이 성립했대. 얘네들은. 그치? 그럼 내가 F 합성 G를 구한 거랑 G 합성 F를 구한 게 같대. 얘는. 그래서 F 합성 G를 구해볼게. 얘는 뜻이 뭐냐면 fx의 x자리에다가 gx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야. 그럼 fx의 x자리에다가 g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a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지? fx의 x자리에 gx를 집어넣는 거야. 두 번째, gx의 x자리에다 f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gx의 x자리에다 fx를 집어넣으면 a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얘네들이 같았대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치?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2a가 아니네 미친놈.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ax는 똑같잖아. 그러면 얘랑 같아야겠네. 그치? 그럼 얘가 마3이 돼야 되니 a는 얼마야? 2다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제가?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지만 성립했대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어서 두 번째. 두 함수 FG가 있는데 F 합성 G가 4x-2고 F2가 3일 때 다음 요걸 구해야 돼. 가볼게.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가볼게. F2가 3이라는 건 fx의 x자리에다 2 집어넣으면 3 나온다는 거잖아. x에다 2 집어넣으면 3이 나와야 되는데 a가 얼마라는 소리야? 1이라는 소리지. 요 정도는 되겠죠. 맞죠? 그 다음 이어서 f.gx라는 건 fx의 x자리에다가 gx를 집어넣으라는 소리겠지. 요렇게. 그지? 그럼 fx의 x자리에다가 gx를 갖다 집어넣으면 bx 플러스 c 플러스 1이 되는데 그게 얼마냐면 4x 마이너스 2랑 똑같아. 요렇게. 그지? 정리하면은 bx 플러스 c 플러스 1인데 얘랑 똑같으려면 b는 4, c는 마3이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럼 a, b, c 다 구했으니까 다 곱해달래. 그지? 별거 아니죠, 맞죠? 다음.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 알겠지? 다음 13번. 두 함수 fg에 대해서 자, g 합성 h를 f라고 할 때 다음 함수 gx를 구해달래. 자, g 합성 h가 얘가 f가 나왔대. 그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hx가 궁금하대.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그냥 생각을 해도 되고 근데 그냥 생각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어쨌든 얘도 등식이잖아. 등식은 양쪽에 똑같은 짓을 하는 건 상관없거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내가 여기는 hx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gx를 좀 없애주고 싶은 거야. 그럼 gx를 없애주려면 여기 앞에 gx를 없애려면 여기다 g의 인버스를 합성시키면 돼. 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뭐가 된다 그랬지 아까? 항등함수. 사라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합성시키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왼쪽에만 마음대로 g의 인버스를 합성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오른쪽에도 g의 인버스를 합성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안 돼. 왜 안 되냐? 얘가 이 함수의 앞에 합성을 시키면 요 g의 인버스도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에 합성이 들어가야 돼. 행렬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야. 순서가 중요하고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합성시키면 가능하고. 그러면 얘랑은 항등함수가 되니까 그냥 제껴버려도 되는 거야. 그럼 얘는 g의 인버스 합성 f가 되는 거지. 그럼 g의 인버스를 진짜 구해야겠네? 어쩔 수 없이 구하자. 그럼 얘는 y는 2x-3인 거지. 그지? 그거의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돼?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니까 뭐라고 쓸 거냐? x는 2y-3이 될 거고 2y는 x 플러스 3이 될 거고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g의 인버스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다가 뭐 하고 싶은 거야? 요 g 인버스 x에다가 fx를 합성하래. 그지? fx를 여기 gx x자리에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의 2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3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x제곱에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2 이렇게 되나 보다. 그래서 이게 답이다 이거지. 몇 번이야? 3번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알겠지? 좀 복잡했죠, 그죠?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다음. 자, 다음 보면 함수 f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 F가 있대. 그때 다음 요거를 이렇게 정의하겠대. 가볼게, 잘 봐. 얘가 얘기하는 게 뭔지 보자. 자, F1의 X라는 건 그냥 한 번 한 걸 1이라고 하겠대. 자, Fn 플러스 1의 X라는 건 F 괄호 Fn의 X래. 이게 무슨 말이냐? N자리에다가 1 집어넣어 볼게.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F2의 X는 F1의 X인 거야. 그럼 얘의 뜻이 뭐냐면 얘는 한 번 합성한 거의 뜻이라며. 한 번 합성한 걸 또 한 번 합성한대. 두 번 합성했다는 거에 이렇게 표현하겠대.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건 뭐야? 50번 합성해서 2를 집어넣어라 이 소리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그냥 너네한테 알려준 거야. 아니야, 여러 번 합성한 걸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약속해 준 거고 F 50번 합성해서 2를 집어넣으래. 그럼 50번 합성해서 2를 집어넣어도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2를 집어넣고 나온 걸 또 50번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2를 집어넣는 거야. 무슨 말이냐? F2를 먼저 구할 거야. F2는 얼마야? 위에야 아래야? 아래. 그럼 뭐 나와? 1 나와. 그럼 자, F 합성 F2라는 건 F2가 1이라며.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F1이 되는 거지. F1은 얼마야? 4네. 그럼 또 F 합성 F2라는 건 여기까지 풀면 4는 거니까 F4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F4는 얼마야? 3.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지. 얘가 3번 합성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4번 합성하면 뭐 나와? 3집어는 뭐 나와? 2 나오지. 그럼 또 2집어는 뭐 나와? 요게 반복되겠네. 그래서 1, 4, 3이 1, 4, 3, 2가 반복되겠다 이거야. 그럼 4개씩 반복되네. 그럼 50을 4개씩 나눠보면 몇 묶음이 나와? 12묶음이 나오고 몇 개 남아? 2개가 남죠. 그럼 뭐야? 하나, 둘이니까 4가 답이네 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그치? 다음 15번 15번은 잠깐 15번은 할 수 있어. 다음 볼게. 다시 볼게. 다음 15번. 다음 두 함수 fx와 y는 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자, f 합성 fb의 값을 구해달래. 가볼게. 잘 봐. 얘가 괜히 y는 x를 그려준 게 아니야. 이 y는 x를 괜히 그려준 게 아니거든. 자, 얘가 무슨 말이냐?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요 높이가 a라는 거야. y는 x에 튕겨가야 되니까. 여기다 b를 집어넣으면 요 높이가 b라는 거야. 여기다 c를 집어넣으면 y는 x에 튕긴 거야. y는 x에 튕겨가면 여기가 c라는 거야. 여기다 d를 집어넣으면 y는 x에 튕기게 여기가 d라는 거. 요걸 알려준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뭘 구하라고 했냐? f 합성 fb를 구하래. 그럼 자, fb부터 구해보자. 요게 fx지. 거기다 b 집어넣으면 뭐 나와? c 나와. 맞아? 집중해봐. 집중해봐. 잘 봐. 얘가 fx야. 얘가. 요게 fx야. 여기다 내가 b를 집어넣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지. 함수값이. 뭐가 나와? c가 나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얘는 c야. 그럼 또 fx에다 c를 집어넣으면 뭐 나와? d가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까지 풀면 d야. 맞아? 그럼 또 d를 집어넣으면 뭐 나와? 2겠지. 답이 2네 라고 풀어주면 돼. 별거 아니지, 맞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다음 16번. 16번은 진짜 요거는 잠깐 보류. 아직 내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을 설명을 해야 너네가 풀 수가 있어. 그래서 16번은 빼고 풀어도 돼. 알겠지? 다음 이어서 갈게. 17번 갈게. 17번. 다음 보면 실수 전체의 집합의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다음 요거에 대해서 다음 요거의 값을 구해야 돼. 가볼게. 잘 봐. 아까 얘기했잖아. 얘의 역함수에다가 4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얘의 역함수에다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대. 그럼 이 새끼 역함수 구할 거야? 그게 아니라고. 왜? f 인버스 4가 2라는 걸 보는 순간 뭐라고 바꿔야 돼? f2는 3이다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얘도 f 인버스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라고 바꿀 수 있어?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입니다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하면 돼?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고, 이 새끼가 1차네? 1차라는 건 얘가 2,4를 지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지나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x 몇 증가했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3. 그럼 y는? 마이너스 9. 그럼 기울기 얼마?
3. 그래서 y는 3x에 2 집어넣어서 4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네. 이렇게. 그래서 a, b 구해줘도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된다. 다음. 18번. 다음 보면 또 똑같은 문제가 내가 아까 반복될 거라 했잖아. 요게 그거야. 잘 봐. 요 x의 범위, 요 y의 범위에서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말은 아까 뭐랑 똑같다 그랬지? 1대1 대응.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1대1 대응이어야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래서 무슨 생각하는 거냐? 잘 봐. 내가 보고 싶은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2부터 6까지다. 그 다음 y의 범위는 나도 모르겠어. 그냥 a부터 적당히 할게. b까지네. 이렇게. 그때 요 네모칸 영역 안을 볼 거라 이거야. 네모칸 영역. 이 네모칸 영역 안에서 누가 요 y는 3x-2가 뭐 해야 되는데?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대. 그럼 저 3x-2가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그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여기 애들이 대응을 못 받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 경계의 끝을 지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겨야 돼? 증가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가는 요런 느낌이 나야 된다 이거지. 그림은 좀 이상할지언정. 그럼 요 점이 좌표는 얼마가 되냐? 여기는 6,b가 될 거고 요 점은 2,a가 되겠지. 누가? 얘가. 그럼 이 집어는 뭐 나와? 4. a는 4네. 6 집어는 뭐 나와? 16. 그럼 b는 16이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야 1대1 대응이 될 테니까. 알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다음. 자, 요거 하나만 더 볼게. 다음 보면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자, 이번엔 1차 함수가 아니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 2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대. 잘 봐. 이것도 잘 봐. 이것도 되게 중요해. 솔직히 난 아까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 x가 a보다 큰 부분에서 x가 a보다 큰 부분으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대. 근데 그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뭔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1대1 대응이랑 똑같은 말이야. 역함수 존재 1대1 대응 그냥 똑같은 말이야. 잘 봐. 근데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 A가 여기 있다고 해봐. X는 A. 그럼 자,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분명히 Y도 범위가 A인 거야. 그치? 그럼 이거야. X가 A보다 큰 부분과 Y가 A보다 큰 부분. 쉽게 말하면 요 영역, 여기 영역, 요 영역 안에서 저 2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대. 이 영역 안에서 저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되냐? 이 새끼 네모 박스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되냐? 자, 일단 저 2차 함수를 한번 다시 보면 저 2차 함수는 대충 추계방 정식이 얼마야? x는 1인 거지. 그럼 1이 대충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러면서 저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 거잖아. 그럼 1은 잠깐 무시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그럼 내가 보고 싶은 영역이 어디냐면 나는 x가 a보다 큰 부분과 y가 a보다 큰 부분이니까 요 네모칸 이쪽 오른쪽 위에 네모칸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잖아? 그럼 얘는 일단 함수가 아니야. 왜 함수가 아니냐? 여기 있는 애들은 화살을 쏘면 함수값이 밑에 나와. a보다 크다의 화살을 못 쏘잖아. 그럼 이러면은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 애초에 함수가 아니니까. 그럼 만약에 2차 함수가 요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돼? 얘는 함수가 맞아? 함수는 맞다라는 건 구분이 돼야 돼. 함수는 맞아. 왜? 모든 x, a 집어는 뭔가 나오겠지. a 플러스 2든 a 플러스 3이든 나오겠지. 쭉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1대1 대응이 아니야. 모든 y값들이 선택을 못 받았어. 그럼 2차 함수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 딱 이거야. 아까 박스의 양 끝을 지나가야 된다는 그 느낌처럼 이 경계를 저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래야지 시작부터 a,a가 나오면서 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계속 대응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경계의 끝을 딱 지나가면 된다 이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가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a보다 크다 해서 a보다 크다 범위 안에를 볼 거니까 요 점이 a,a일 거 아니야. 그 2차 함수가 a,a를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a,a를 대입하면 되겠지. 지난다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2a가 돼야 돼. 그럼 얘를 풀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0은 0이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4 하나 아니네. 5 하나 8 하나인가? 여기 마이너스네. 맞아.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8 또는 마이너스 5야. 그럼 답이 둘 중에 뭘까? 8이어야만 해. 왜 그런지 느껴지면 이거야.
축이 아까 얼마였어? 축 1이었지. 축이 1인데 요게 축이 1인데 그림이 좀 이상해. x는 1, 축이 1인데 1보다 오른쪽에서 지나가야지. 그래서 1보다 왼쪽에서 지나가면요 이거였던 거야. 잘 봐. 요 경계안을 얘가 이렇게 지나간 거야. 축보다 왼쪽이면 아마 마이너스 5였으면 여기를 지나간 거야. 그럼 여기가 대응이 안 되는데? 그지? 축보다 오른쪽에 있었어야지. 그래서 A가 8이어야 되는 거야. 라는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절대 저 식만 보고 못 풀어. 그림 어느 정도 그려야 돼.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거. 그림이랑 식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다음 보면 1차 함수 이거가 역함수가 이거래. 그때 이거의 값을 그릴래. 자, 얘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역함수를 구하라는 건 뭐 하라는 거야? y는 x 대칭해라. 그지? x랑 y랑 자리 바꾸면 돼. 그럼 얘가 y는 ax-6인 거 알죠? 그럼 뭐라고 써? x는 ay-6이라고 써주면 돼. 그럼 6 넘어가면 x 플러스 6은 ay가 될 거고 a로 나누면 y는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6이겠지. 그게 얘랑 똑같아야 된대. 그럼 a는 얼마? 2. 그럼 b는 얼마? 마 3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맞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